네, 이번 시간 건축법의 핵심 용어 39번째로 건축법상 면적 산정하는 방법.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을 따지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데 최대한도로 좀 쉽게 한번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물을 우리 건축할 때는 네 가지 형태의 면적이 나옵니다. 자, 건물을 짓는 땅, 대지의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 각 층별로 건물을 올리면서 바닥 면적을 낼 수 있죠. 1층 바닥, 2층 바닥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 합이 연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면적을 계산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제외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대지 면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짓는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원칙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처럼 대지가 이렇게 경사진 대지가 있을 때 경사진 대지 쪽으로 면적을 재지 말고 이 지상의 수평으로 이렇게 평평하다는 전제로 해서 이 대지 면적을 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건축주한테 이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공식을 봤을 때 여기 우리 대지 면적이라는 그 자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계산할 때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 그 분모가 작아지면 용적률을 계산해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연면적까지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건물주가 건물을 작게 집니다. 원래 사이즈보다. 대지 면적 계산할 땐 제외되면 이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고 나쁜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럼 제외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예전에 소요너비 미달인 그런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선을 정하면 후퇴한 건축선과 원래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 사이 면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양쪽 방향 대지고 가운데가 2m짜리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소요너비 미달이니까 가운데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벌리죠. 그래서 건축선을 긋죠. 건축선을 긋고 여기하고 원래 경계선하고 이 분홍색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m고 10m면 원래 대지가 2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1m예요. 1m. 1m하고 여기 10m를 계산해서 여기를 10제곱미터를 빼가지고 이게 190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180이 나오겠죠. 오른쪽은 일방대지일 때는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쪽 경계선으로부터 한쪽으로 4m를 간다. 그래서 이 부분 분홍색이 이제 후퇴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제외하는 거죠. 요 200에서 이 부분을 빼면 이제 20을 빼면 180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앞에 공식에서 이 분모에다가 180이나 190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연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건축주한테 불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소요너비 미달인, 자, 우리 소요너비 미달도 있었죠. 이렇게 6m짜리 도로하고 7m짜리 도로, 소요너비 미달도 있었고, 모퉁이 대지. 자, 모퉁이 대지도 이렇게 6m짜리 도로하고 7m짜리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서 대지가 있을 때 삼각형 부분으로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자기 대지가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공원 부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서 아까 모퉁이 대지에서 이 부분도 빠지고 또 자기 대지의 일부가 이렇게 도로나 공원 부지로 강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와서 이 부분하고 삼각형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축 면적을 재보겠습니다. 건축 면적. 자, 우리 건축 면적은 대지에서 이 건축물이 요 그림처럼 차지하는 부분 여길 말하는 거죠. 실제 건물을 요런 모양으로 짓더라도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서 여기가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을 재는 방법은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잰다. 예, 요게 이제 평면도인데 요 하얀색 부분이 외벽일 때 가운데 이렇게 중심선을 거서 중심선 안쪽으로 둘러싸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으로 묶여져 있는 여기가 외벽의 반이 빠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건축 면적을 재는 겁니다. 항상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 안쪽으로 잰다. 그래서 이렇게 외벽의 반 정도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건축 면적을 재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이 건폐율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건폐율이 만약에 50%면 자기 분모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은 50%만 내라. 그래서 건축 면적을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대지 면적의 반 정도만 이렇게 건축 면적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건축 면적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문제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자,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예외가 제외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2, 3, 4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별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본 건물이 있으면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을 재고 1m 이하 부분은 이 본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일단 부속적인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 건물로 안 보고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 또 지상의 보행 통로,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생활 폐기물 보관함 등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된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본 건물을 이렇게 건축 면적을 맞춰서 짓고 추가적으로 더 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1m 이하 부분, 보행 통로, 경사로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이쪽 그림처럼 이 평면도 건물을 잘라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벽이 두 개입니다. 자,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파란색 부분 외측벽, 내측벽으로 벽이 두 개입니다. 그때는 내측벽의 중심선,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여기 분홍색 벽의 중심선으로 선을 거서 이 안쪽으로 건축 면적을 잰다. 이렇게 해서 2, 3, 4번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다.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 태양열 에너지 주택은 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외측벽이 아니라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잰다.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이런 첨화나 차양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첨화나 차양이 외벽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전통사찰을 본건물 건축 면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자, 건축물 본건물 전통사찰을 짓고 이 첨화를 5m까지 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붕 끝, 처마 끝으로부터 안쪽으로 4m를 들어와서 남는 점선 파란색, 남는 공간이 조금 생겼죠? 여기를 건축 면적으로 모두 잡는 겁니다. 자, 본 건물만 잡는 게 아니라 처마를 지나치게 길게 내면 4m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남는 공간이 건축 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해 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글씨로 보면 처마나 차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외벽의 중심선에서 1m 이상 돌출됐다. 아까 그림처럼 5m까지 막 돌출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돌출이 되면 뭐 1m든 뭐 3m든 5m든 돌출이 되면 그때는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라 이 건물 중류에 따라서 수평거리를 안쪽으로 들어와서 남는 공간이 건축 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4m 이하를 안으로 들어오고, 자, 축사는 3m, 그 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는 2m,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차양을 설치한 공동주택도 2m, 그 밖의 건물은 1m를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건축 면적을 재는 겁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전통사찰을 냈었습니다. 자, 이게 전통사찰이다. 그러면 처마 길이를 4m까지만 내면 정상적인 처마인데 지금처럼 5m를 내면 5m를 냈을 때 아까 처마 길이가 전통 사찰일 때는 4m가 최대이기 때문에 3m 이하니까 4m까지 들어와서 이 남는 이 공간 여기 파란색 점선을 가상으로 그려서 여기서도 가상으로 그려서 여기까지가 다 건축 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맞춰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요 400제곱미터가 대지가 있고 건폐율이 50%일 때는 건축 면적이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붉은색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 되도록 이 건축 면적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그림에서 이 전통 사찰을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만약에 200을 지었다면 여기가 오버가 되는 겁니다.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처마 길이를 안쪽으로 4m를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5m가 아니라 4m를 내고 4m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처마기를 4m를 맞추시면 이 파란색 부분 200으로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마기를 5m가 또 이렇게 내려고 하면 요마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처마 건축 면적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마기를 지나치게 많이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처마 길이를 이 본 건물 파란색 부분으로 200제곱미터를 맞춰서 여기 200이라는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마기를 5m를 내지 말고 안쪽으로 4m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처마 길이가 5m까지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통사찰일 때는. 여기서 아까 전통사찰은 4, 축사는 3, 그 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는 2m, 충전시설 설치가 된 공동주택 같은 거에 천만은 2m 이하라는 거 길이가 있을 거고, 길이를 맞춰서 치면 이 정상적으로 건축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지나치게 처마 길이를 길게 내면 5m까지 내시면 안으로 4m를 들어와서 남는 공간이 건축 면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폐율의 초과로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이제 바닥 면적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잰다. 아까 우리 건축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재는 것이죠. 근데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대 발코니는 1.5까지는 공제해준다. 자, 피로티가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또 옥상에 다락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다락의 높이가 1.5m 이하. 자, 경사지붕을 맞춘 다락일 때는 1.8m 이하. 이런 걸 맞추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조경 같은 것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 용적률 공식을 보니까 요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대지가 있었고, 자, 용적률이 200%란 자료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8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나오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 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 식에서. 그러면 바닥 면적 합이 800제곱미터를 맞춰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00제곱미터를 지을 때 여기 업무용으로 2, 3, 4층을 만들고 각 층 면적이 200씩을 내서 이 바닥 면적이 합이 800이 나온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노대 발코니를 1.5까지 바깥으로 이렇게 냈을 때 그때까지는 공제해준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는 겁니다. 자, 피로티 구조를 1층을 만들어서 통행이나 주차, 그 다음에 지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면적 20, 또 다락 같은 거를 경사지붕으로 만들었을 때는 1.8m 이하를 맞춰가지고 지시면 다락이 20,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조경설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서 다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면 800제곱미터를 업무용으로 내고 이 바닥 면적의 합으로 내고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들이니까. 그래서 건물주는 이 8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이렇게 맞췄고 800을 맞췄고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문자로 확인해 보시면, 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자, 노대 발코니 같은 것들이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건데 이 발코니가 외벽에 접하 있는 길이에다가 1.5m까지를 곱해서 아까 그림에서 이제 바깥으로 1.5m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발코니의 가로 길이에다가 1.5까지를 곱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1.5m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피로티 구조를 지상 1층을 만들어서 통행이나 주장으로 쓸 때, 또 피로티가 공동주택 같은 거에 설치됐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제외한다.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또 옥상의 다락은 다락의 층고를 맞추셔야 돼요. 맞추시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옥상이나 옥의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된, 지하로 하시면 안 돼요.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또 우리 이제 그 불났을 때 대피하는 건물의 외벽에 부착된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데 폭이 2m 이하 미끄럼틀,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것들도 이 건물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답을 필요는 없고 이 그림처럼 용적률 200%, 대지가 400제곱미터에서 이 바닥 면적이 합이 800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요걸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업무용으로 이렇게 200씩 재서 800을 맞춰놓고 추가적으로 뒤에 되는 부분이 생겼었죠. 발코니 가까이 1.5까지 곱해서 여기를 빼주는 거니까 바깥으로 1.5까지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로티, 통행 주차 부분, 자, 여기 지상에 설치되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은 무조건 빼주고, 다락은 층고를 1.8m 이하를 맞췄을 때는 2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도 이 지상에 있으니까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럼 건축주한테 유리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 부분만 800을 맞춰서 법적인 용적률을 맞춘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더 보시면 이 바닥 면적을 잴 때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자, 지붕이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건물일 때는 벽이 없어요. 이 가장자리에. 그럴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1m를 들어오고 2m를 들어와서 이 남는 공간이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가. 요거 보시면 이제 지붕. 자, 보시면 여기 벽이나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물, 벽이 없는 건물일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2m 안으로 들어와서 둘러싸인 부분으로 바닥 면적을 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면적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인데, 우리 예전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을 최종적으로 이제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들이 4개가 더 생기죠.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니까 뭐 1층, 2층, 3층, 4층,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총 연면적 계산할 때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인데, 용적률을 맞추기 위한 연면적, 자, 용적률 공식에 나온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 면적,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이 있을 때는 이거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림과 유사하죠. 자, 1층을 피로티로 만들어서 통행 주장으로 쓰시고 200을, 요 약간 200, 200, 200, 200을 이렇게 업무용으로 내서 요 800을 바닥 면적이 합으로 맞춘 건데, 이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최종적으로 아까 바닥 면적이 합이 여기 800제곱미터를 맞췄는데, 이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계산이 될 때 이 연면적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하층 부분은 뭐 식당으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든 이 지하층 부분들은 무조건 이 연면적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제외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부속용도 주차장을 지상에다 만들어. 지상에다가 부속용도 주차장을 한 번 더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빼고 실제 여기 파란색 부분만 이 바닥 면적이 800으로 잡혀가지고 연면적 800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연면적을 최종적으로 용적률 200%를 맞추기 위한 연면적 잴 때는 바닥 면적이 합해서 연면적으로 넘어올 때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분홍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닥 면적이 제외된 거고, 여기 약간 부속용도 주차장, 여기 빨간색 부분들, 식당,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연면적 계산할 때 한 번 더 빼서 결국에는 200%를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800을 맞춘 거고 다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홍색, 진한 분홍색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고, 여기 옅은 요색 같은 빨간색으로 글씨 써 있는 이 부분들은 여기 연면적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1층, 2층, 3층이 있고, 여기 2, 3층은 주거용이고, 나머지는 피로티 주차장, 여기 나머지 40은 조경설 같은 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락도 있네. 다락의 면적이 50이고, 추가 자료를 보시면 2, 3층은 주거 전용, 그다음에 경사진 형태의 다락인데 다락 높이가 1.7m래요. 자, 1.7m면 아까 우리 경사진 다락 높이가 1.7m, 가장 높은 건 1.7m 이하면 1.8m 이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락 면적이 50제곱미터는 제외되는 거죠. 아까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자, 처마 길이는 건축 면적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자, 대지가 200이고 용적률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결론이 뭐냐면 자료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증축 가능한 거. 그럼 증축 가능할 때는 아까 대지가 200이고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원래 40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질 수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200밖에만 안 짓고 400이라는 부분을 질 수 있었는데 실제 200밖에 안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자, 여기 보십시오.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주민 공동시설로 조경 같은 부분을 40으로 쓰고 있다. 이것도 아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락도 다락 높이가 1.7m니까 이것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겁니다. 자, 처마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처마는 이제 건축 면적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니까.
자, 굴뚝 같은 것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고 보시면 실제 이 사람은 바닥 면적이 합, 즉 연면적으로 아까 용적률이 200%, 대지가 200제곱미터니까 400제곱미터인 바닥 면적의 합을 낼 수 있는데 바닥 면적의 합에서 200밖에 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제외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5번이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지하층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고려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공부하실 때 답을 5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해가지고선 연면적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200밖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400이기 때문에 200을 더 증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자, 조건이 보니까 지하 2개 층이 있다. 지하 2개는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5개 층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상의 각 층 바닥 면적이 480이에요. 여기 건축 면적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용적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 면적은 동일하게 480씩이다. 1층 480, 2층 480으로 지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으로 5개 층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하층은 빼는 거니까. 그럼 각 층 480으로 해가지고 5를 곱하시면 2400이 나오겠죠. 네, 2400. 그래서 보시면 그 2400제곱미터로 짓는 거고, 자, 지하 2층은 주차장, 또 여기에 지하 2층, 지하 1층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지하층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업무용만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이게 대지가 1000제곱미터고 지상으로 사용하는 5개 층이 모두 업무이기 때문에 각 층 480씩 계산해서 2400이 나오므로 1000분의 240, 24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240%가 1번이 답이 되겠죠. 답을 1번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바닥 면적 선정할 때 틀린 것은 자, 지금 자, 여기 벽이나 기둥 같은 게 없는 건물이면 아까 우리 버섯같이 지붕이 있고 기둥 가운데만 있는 건물일 때는 1m를 후퇴해서 둘러싸인 부분으로 이 바닥 면적을 잰다. 자,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자, 피로티 부분이 공동주택에 있는 피로티는 통행주차장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거.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되는 조경, 지상의 조경 어린이 놀이터, 기계실, 전기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대, 이런 것들은 1.5m까지 곱해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산입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면적 선정할 때 조금 길었는데 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도서관 가서 좀 집중해서 공부하실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교재에서 우리 아직 공법이 기본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요 핸드폰 번호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제가 mp3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mp3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공법 기본이 자, 유튜브 강의는 조금 이제 세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요 기본을 좀 하고 유튜브 강의를 병행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요 자료를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요거 제가 mp3로 제작하면 7월 초에 바로 요거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mp3 강의로 음성 강의를 들어서 최대한도로 공법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자료가 나가니까 이런 자료 같은 거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